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또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국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자,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익힌 후에 또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독서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듣고 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자료도 확인하고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염상섭 선생님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는 3.1 독립 만세입니다. 자, 만세전이니까 결국은 이 작품은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참 옛날에 독립운동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참 우리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어느 것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은 조짐은 아니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는 주장을 한다면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과 소통하는 그런 학생이기를 빕니다. 요즘 일본의 우경화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떤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 외세의 침략도 막을 수가 있겠죠. 만세전은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제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 만세전 제목부터 한번 보죠. 3.1 운동 전의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세전 작품을 좀 더 보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주인공이 납니다. 나는 이인환대 동경 유학생입니다. 현실에 대한 애착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이고요. 자, 나는 아내의 위독 전보를 받고 일본에서 다른 여자, 을라와 정자를 찾아다닙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내의 비극성이 더 고조되고 있죠. 이런 아내는 참 슬프겠죠. 일본 경찰의 차별적 검문과 배후에서 1인들의 경멸적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내릴 때 또 협박에 가까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 있을 때는 이걸 잘 몰랐죠.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의 정체를 알고 조선인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일을 통해서 반일 감정이 생기게 되죠. 자, 결국 이 배라는 데는 배인은 민족의 아픈 현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자, 부산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거리를 헤매다 술을 마셨습니다. 자, 부산도 변해버렸죠. 한국 음식이 아니고 일본식 생활 방식으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변해버린 조선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의 형님 댁에서 나와 혼잣말이 있었던 여자가
형님의 첩이 된 것을 봅니다. 형님은 교사입니다. 형님은 소학권 훈도 교사죠. 이를 통해서 조선의 봉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공동묘지를 쓸 수밖에 없던 현실을 비판하던 사람이 헌병에 잡혀갑니다. 자, 공동묘지를 한번 보죠.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는 조선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 조선인의 삶들이 바로 공동묘지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합니다. 자, 나는 주인공 바로 이인화입니다. 귀국하는 배안의 목욕탕에서 이 배안의 목욕탕은 민족의 아픈 현실을 깨닫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팔아넘긴다는 일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던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인생과 사회의 이면, 다른 면이죠.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상황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을 상경하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죠. 자, 이 여정의 의미는 일본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이죠. 여정은 여행의 과정입니다. 조선의 현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산에서 변해버린 모습, 김천에서 조선의 봉건성, 그 다음에 기차에서 억압받는 조선인의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서울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기말 시험을 포기하고 귀국을 준비하다가 답답한 심정에 나는 여러 술집을 전전하는 등 늑장을 부리다 귀국하기 위해 연락선을 탑니다. 자, 연락선은 민족의 아픈 현실을 고민하게 되는 공간이 되죠. 자,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자, 배위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요보 말씀이죠. 요보는 우리 민족을 멸시하는 말로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부르죠. 그거하고 대응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시오. 하하하. 대만의 생번은 대만의 야만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만의 야만인에 비유를 했죠.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골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경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자, 나는 기가 막혀서 입술을 치어다 보았으나, 자, 이 부분은 분노죠. 우리 민족을 그 야만인이 비유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 골자는 그의 낮춤말입니다. 그도 알고 나도 이제 분노해서 골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배 안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다. 자기가 망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긴 하다. 망해버린 나라지 않습니까?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는 이만큼 좀 낫다. 통사정은 터놓고 지내는다는 뜻이죠. 그 일본에서는 터놓고 지내니 좀 나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고통을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자, 이거는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다.
뭐 살다 보니까 또 타성에 젖어드는 거죠. 자, 시대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일제의 차별에 또 지금 무관심해져 있는 상태가 드러나죠.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했지만은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가 틀린 일을 당하나, 자, 지각이 나자는 철이 들자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심사가 틀리는 일은 바로 차별이나 멸시를 당하는 일이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 일본의 지명입니다.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의 가시게 귀찮게 할 때에는 귀치 않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뿐이요. 자, 뭐 와서 차별받을 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런 차별을 받고도 뭐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넣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 일제의 압박 때문에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생기고 민족의식이 고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 일본에 있을 때는 차별을 덜 받았던 뜻이죠. 자,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뭐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그 냉소적인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정신이 마비되었다. 자, 이거는 내한테 투철한 민족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일본의 사별을 통해서 그 일본인의 그런 모습에서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 피동적, 감동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그 또 다른 말하자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반발하겠죠. 자, 이건 나의 반항심의 성격이 내 스스로 나온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 자, 일본인의 차별에 따라서 내 반항심이 드러났다. 자, 나의 반항심의 성격이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게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자, 억제할 수 없는 반감, 바로 적개심 반항심이죠. 일본인의 차별적 태도가 바로 적개심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과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기묘한은 중요한이죠. 자,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한 말 한마디나 태도, 바로 일본인의 차별이죠. 차별이 바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사회적인 인식이 삭트는 나가 드러납니다. 자, 지금 배안의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전부 다 조선인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아까 뭐 야만인의 비유를 했죠.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목류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자, 오랜 목류병에서 깨어날 기회.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의식, 민족의식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조선인에 대한 나의 바람, 자, 일본의 차별, 이걸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초원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자, 일본 사람들끼리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해도 요번은 온순한데다. 자, 그들이 본 조선인의 성격이죠. 온순하더라고요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감시와 통제, 억압의 당시의 상황이 잘 드러나죠.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자, 일본인 데라우치가 조선인들을 잘 통솔한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요? 할 것이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자, 이 사람 말한 돈 모을 것, 돈을 모을 것, 돈을 벌 것이죠. 인신매매를 뜻합니다. 조선인을 인신매매해서 일본에 갖다 파는 거죠.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사납고 독살스러운 사람이 그 일본인이 또 다른 일본인을 지금 충동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표독한 위인에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고. 자, 이 부분은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이래 살짝 대어놓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겠죠. 표독한 위인이 지금 촌뜨기 선생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띄우고 한참 마주보다가, 자, 그 인물의 성격을 내가 파악을 이렇게 했죠. 악독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파악했습니다.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끄끄러지는 것보다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기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돈을 막 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대감과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깬다. 자, 순진하죠? 어머니 뱃속에 나온 아이는 전부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이죠.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 보니겠어요.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은 편안한 장사. 우리 비슷한 속담으로 누워서 떡 먹기 있죠. 이런 장사 같으면 당연히 하겠지요. 여러분들도. 촌뜨기는 차차 침이 고여오는 수작이다. 자, 촌뜨기가 지금 표독한 위인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자, 순진한 시골자를 깨는 표독한 위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화가 중심이 되죠. 자, 대화가 중심이 되면 우리 말하기입니까? 보여주기입니까? 예, 보여주기죠. 자, 보여주기는 간접적 제시가 됩니다. 말하기는 직접적 제시가 되겠죠.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딸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자, 호기만장은 거드럭거리며 뽐내는 기세가 매우 높다. 그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지금 거드럭거리고 뽐내는 모습이죠. 1편, 한편, 촌뜨기는 양복신사가 되어야 하는 직업이라는데 속으로 회의하는 기색이다. 초원에서 농사 짓다가 양복을 입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자, 이유는 아마 상대방의 관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겠죠.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토설은 숨겼던 사실을 말함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들으면은 곤란한 상황이죠.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바꿔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자, 일과인은 내 생각이죠. 내가 생각에 그렇다. 여기까지 시골자의 궁금증을 유발함입니다. 그 표독한 의인이 시골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죠. 이래 스스로 궁금해지게 하면은 더 잘 걸려들겠죠.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다른 몸뚱아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 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자, 비밀스럽게죠.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되오만은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자, 내지는 일본 본토입니다.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요보는 우리나라 사람을 깔보는 말이죠. 자,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즉 조선 쿠리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배우는 것이죠. 자, 쿠리는 중국의 하층 노동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쿠리, 우리의 하층 노동자, 바로 농촌의 노동자를 배우는 것이죠. 당시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드러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하. 자, 실상은부터 하하하까지 조선인의 비참한 현실. 자,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속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죠. 자, 조선인을 대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요.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몰랐던 거죠.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자, 일제 수탈의 현실입니다. 모두 이런 도둑놈 같은 협잡불황배의 술중, 꾀임이죠.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 걸 한 생각을 하면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워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적개심이 드러나죠. 나는 사실은 이런 거 생각이 없다가 일본의 차별과, 자, 일본인들의 조선인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듣고 적개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된 납니다. 자,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이 어떻고, 인간성이 어떻고, 사회가 어떠하니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을 잘 모르죠.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인식, 바로 이런 게 바로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심심파적을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심심파적은 심심풀이입니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한데요.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자,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관념적 현실 인식입니다.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는 실제 사회와 내 관념적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관념적 현실 인식에 대한 어떤 반성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거니 하는 말을 들을 때 조선 농민의 현실이죠. 아까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 편안하게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죠.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치 나의 귀가 반짝거릴 만큼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자, 조선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나타납니다.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죠.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살았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촐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사람들이 또 일본인에게 고임을 당해서 또 팔려갔겠습니까? 자, 식민지 현실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씨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자, 씨를 짓는 것은 농촌 현실에 무지한 과거 자신의 모습입니다.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씨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의 향기로운 냄새에 채울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북돋아 오르는 생기야말로 너 인간이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자, 이 부분은 씨를 짓는다는 관념적인 현실에서 자, 구체적인 현실 인식을 하는 거죠. 흙에서 일하는 것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따위의 산문시 줄이나 쓰던 자기 공상과 값싼 로맨티시즘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웠다. 자, 농촌 현실의 무지함에 대한 반성이 드러납니다. 흙의 냄새가 향기롭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 그 향기에 채울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러운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이 아니라 위약은 소화제입니다. 자, 조반 후의 낮잠은 소화제가 아니라는 고등유민의 유행병이나 걸릴까 봐서 대패밥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고등유민은 실업자입니다. 자, 실업자 유행병에 걸릴까 봐 대패밥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연경은 색안경. 자, 모자를 쓰고 또 색안경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 자, 그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침 저녁 호미 자루를 잡는 거는 실제 농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소일거리로 하는 그런 농사죠. 자, 그런 농사는 행복스럽지 않다는 거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행복스럽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자, 시적인 것이,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1년 12달 소나 말보다도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시래기 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자, 이거는 비참한 농민들의 삶이죠. 힘써 일하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굶주림 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단 하나의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죠. 그래야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토로의 나락을 기른다. 한 토로의 나락을 기르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러나 한 토로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농민들이 아니라 부자들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의문형으로서 자기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죠. 설이법이 됩니다. 자, 식민지 농촌에 대해 낭만적으로 생각한 나의 부끄러움. 식민지 농촌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생존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농민들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자,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야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 좀 다르겠죠. 자, 공동묘지 제도의 불평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야 좀 다르겠지만은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남은 아마 목구멍뼈라든가를 갖다가 묶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고. 자,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자, 그러자부터 허허까지는 공동묘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죠. 자, 나의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땅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노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자, 이 부분은 공동묘지가 필요하지만 일제의 공동묘지 정책에 대한 의심이 드러나죠. 그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살라야는 화장할 수가 있습니까? 화장이죠. 화장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화장이 보편화되었죠.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집 산소까지를. 자, 당시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대해서, 일본의 공동묘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이 사람은 기차에서 만난 갓장수인데, 자, 갓장수는 공동묘지 비판을 나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앉았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에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만, 자, 살아있을 때 또 장례를 지를 때 예의로서 섬겨야 한다. 자, 장사 지내는 일을 살아서 섬기듯이 한다. 자, 살아서 섬기듯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다른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은 마음이나 정성이죠. 부모를 대할 때, 장례를 할 때도 마음이나 정성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자, 치레는 꿈이여 드러냄이고 외화나 음덕, 자, 외화는 외관의 화려한 차임새고 음덕은 조상의 덕, 자,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의 덕이라 바라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자, 공동묘지를 반대하는 조선인들의 전근대성을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어서 염통 밑에 쉬 서는 줄 모른다고. 염통은 심장이지 않습니까? 심장 밑에 구덕이 서는 줄 모른다고. 값 살릴 것은 다 값 살리고, 자, 흐지부지 없애다는 뜻입니다. 없앨 것은 다 없애고,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것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자,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고 허허허. 자, 공동묘지에 대한 나와 장군의 대화입니다. 나는 공동묘지에 대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장군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정이나 넘은 뒤에 차는 대전에 와서 닿았다. 김이간 같은 하이칼라 신사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매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에게 들러가지고 내려갔다. 뭐 하인이겠죠. 하이칼라 신사는 서양식 멋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았다. 얼마나 증가하느냐고 소재하는 역부, 소재는 청소죠. 청소부에게 물어보니까 30분 동안이다 라고 멱다는 소리를 꽥 지르고 달아난다.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자, 나는 1인칭 주인공이죠. 자, 서술자로서 조선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자, 서술자로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장군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 장군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그 공동묘지에 대한 잘못된 실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식인의 고뇌에 공감은 할 수 있으나, 자, 행동하는 허무주의적 의식을 비판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식인으로서 그 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하고 있죠. 고뇌에 대한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죠. 행동하지 못하는 허무주의적 의식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눈이 5, 6초는 쌓인 모양이다. 자, 이거는 계절적 배경이죠. 또 이건 일제강점기의 현실과도 또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뜸 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렸다. 자, 맨 끝에 달린 착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얼굴이 희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전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복장을 입은 헌병과 마주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였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일본 사람이 분명하다. 자, 권총은 폭력을 상징하죠. 나는 수상히 여기에서 창 밑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뭐라고 속삭거린다. 자, 그러나 그 청년들은 어설프게 웃는 미소와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 자체 같았다. 자, 이 부분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웃는 웃음이 드러나죠. 자, 맨 끝부터 같았다까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일본의 경찰의 모습이죠. 나는 발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서슴지 않고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것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레한 속에는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였었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면 어서 착관으로 들여보냈으면 작히나 좋을까. 자, 이거는 낙후된 조선의 모습. 자, 대합실도 없는 벌판에 기차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차에도 타지는 못하고 벌판에 그대로 난로의 가에 모여있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난로 옆을 헐끗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너대 사람이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어 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3명이나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중에 머리에 파발을 하고 떼떠이가 된 치마저록의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에도 역시 결박해 앉혔다. 부끄럽지도 않는지 나를 부러워한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뒤에는 색색 자른 아이가 매달렸다. 나는 가슴이 선뜩하고 다리가 떨렸다. 자,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나죠. 이 비참한 현실에서 받은 충격이 이렇게 나는 가슴이 선뜩하고 다리가 떨렸다로 나타납니다. 모든 광경이 어떠한 책 속에서 본 것을 실현해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희미하게 벼랑과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지금 꿈을 보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났다. 자,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는 혼란스러움이죠.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런 뜻이겠죠. 정거장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거리로 나가니 7년 전에 일본으로 도망갈 때 정오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방향도 알 수 없었다.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컴컴해서 자세히는 안 보이나 일본 사람 집인 모양이다. 자, 정오 때부터 모양이다. 여기까지는 일제강점기 동안 변해버린 조선의 모습입니다. 자, 7년 전에 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야과 온포를 파는 소리. 야과 온포는 밤에 파는 일본 국수입니다. 적막한 밤을 깨뜨리며 호젓하고 처량하게 쩔렁쩔렁 요령을 흔드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가 요령은 방울입니다. 그때 밥을 팔던 30남짓한 객주집 계집은 지금 어디 가서 파묻혔노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정거장 구내로 들어왔다. 발자국 하나 말 한마디 쩍꺽 소리도 없이 얼어붙은 듯이 앉아있는 승객들. 경직된 모습이죠. 자, 일제히 탄압으로 기가 죽어있는 조선인들입니다. 웅성거려 엎드리고 들어오는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전히 오그라뜨리고 앉아있다. 결박을 지은 계집은 또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곁에 앉아있는 순사까지 불쌍히 보였다. 복제관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는 것이 보인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이 북받쳐오면서 몸이 한층 더 부르르 떨렸다. 추위와 또 분노로 인한 떨림이겠죠. 모든 기억이 꿈 같고 눈에 띄는 것마다 가엾어 보였다. 눈물이 스며 나올 것 같았다.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이런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조선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나는 성강대로 올랐으며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부러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본 분노겠죠.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인가? 모두 대져버려라. 자,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인가? 자, 모두 대져버려라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반감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사건 안으로 들어오며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무덤이다. 주인공이 인식한 조선의 현실이 바로 무덤입니다. 자, 구더기는 생기를 잃은 식민지의 하의 조선인, 바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죠. 라고 나는 지긋지긋한 듯이 입술을 꽉 물어 보았다.
자, 여기까지 기차에 내려 주위를 둘러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꾀에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틈으로 날름날름 내다 보인다. 자, 이 부분은 불길을 아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빨간 혀 같은 직유법이 되겠죠. 자, 이거는 결국은 일본, 빨간 불길은 또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살살하다. 우중충한 난폭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 고요한 압력으로 삽붙이 내려 누르는 것 같다. 자, 이거는 난폭불이 보니까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거죠.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중충한부터 갔다까지는 분위기 묘사로서 일제의 억압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휙 돌려다 본 뒤에 공동묘지다.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공동묘지. 자, 공동묘지. 아까 구더기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자, 이 부분은 또 구더기가 우글우글하잖아요. 구더기 뭐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조선의 현실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납니다. 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방 안부터 여부 없는 공동묘지다.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있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자, 이거는 자조적인 한탄. 몇 가지 구더기잖아요.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그러지 않고 진행되겠지. 자, 그 구더기에서 우리가 일제히 탄압을 받고 구더기처럼 살면서도 생존 경쟁도 있고 자연도태도 있고, 자, 조선인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얼렁댈 것이다. 참 요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면 또 이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코로 들어갔다가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미구에는 오래지 않습니다. 에이 되져라. um도 삭도 없어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가 드러나죠. 그런데 문제는 분노는 있지만 해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 이 인화는 자, 허무주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당간의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나는 차가 떠나기 전에 자기 자리로 와서 들어 누웠다. 등 너머에 와서 누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끔가끔 끼쳐오는 머릿내의 향긋한 기름내와 향긋한 분내를 코로 훅 맡아가며 눈을 감고 누웠다. 이것도 구더기성 냄새다. 자,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의 절망적이고 우울한 상황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기생의 냄새까지도 또 구더기성 냄새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코를 막으려고는 안 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덧 잠이 소르르 왔다. 자, 이 뒷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내는 죽어가고 있다. 자, 아내는 학대받는 삶을 살다 공동묘지로 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내가 아내의 죽음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게 되었죠. 나로부터 진정한 사랑도 못 받고
또 병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일본 유학계로 하나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정자의 편지가 오고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줍니다. 자, 집안이고 사회이고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는, 자, 이거는 바로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죠. 학대 밟는 삶을 살다 공동묘지로 가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아내,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가련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자, 이 부분은 적극적인 현실 개선이 아니라 도피를 택했는 거죠. 그래서 만세전은 일제하의 비참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가의 현실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래는 중편소설이고 사실주의 소설, 일제하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특징을 보죠. 여로행 구조. 여로행 구조는 여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인공이 현실에 대해 각성하는 과정을 그렸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체험을 통해서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지식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지식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과 또 당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성찰, 자, 되돌아보는 거죠. 반성하면서 살펴보는 것. 자,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라본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반응을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찾아보자입니다. 자, 기차에서 내려서 우리 민족의 어떤 비참한 모습을 살펴봤죠. 자, 플랫폼 두 청년과 일본인 헌병이 대화하는 모습에서는 그 다음에 정거장 군에 결박을 지은 범인 네 사람과 그 옆에 앉아있는 순사 3명을 또 봤죠. 자, 이 두 청년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두 청년의 어설프게 웃는 미소와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리는 것은 공포 그 자체 같았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걸 보고 내 가슴이 선뜩하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거리 사람들 보고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몸이 한층 부르르 떨린다. 자,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이 스며 나올 것 같았다. 연민을 느꼈죠. 자, 그러면서 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인가? 모두 대해져버리라고 외치고 있죠. 자,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극단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마지막 부분인 자, 나에는 현실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가와 나에 나타난 주인공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자, 이방 안부터 공동묘지다. 자,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아주 극단적인 분노가 표출되면서 또 자조적인 한탄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 거들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조선인들이 처한 현실이죠.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어른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고덕이의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코로 들어갔다가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고덕이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오래지 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는 뜻이죠. 에이 되져라 움도 삭도 없어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자, 현실에 대한 극단적 분노와 그러나 해결 의지가 없음, 즉 허무주의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분노는 하지만은 해결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죠.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당 간의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나는 정자양, 아까도 내가 왜 귀국을 하였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스스로 비웃어 보았습니다. 정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귀국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밤으로라도 곧 떠나려고 결심까지 한 터이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온 것이 결코 무의미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겠죠. 사실 이번에 와서 철을 읽고 갑니다. 그럼 나는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얻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을 잃었으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서 나가십시다. 사라는 것이 죽음이죠. 멸망을 의미하든 영생을 의미하든 어떠한 지수를 가리키든 그것은 우리로서 조금도 간섭할 권리가 없겠지요. 지수는 의미표줍니다. 어떤 의미를 가리키든 간섭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다만 호흡을 하고 의식이 남아있다는 명료하고 엄직한 사실을 대할 때 현실을 정확히 통찰하여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오타네요. 꿰뚫어 봅니다. 스스로의 길을 힘있게 밟고 굳세게 살아나가야 할 자각만을 스스로 자기에게 강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외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현실을 굳세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는 공동묘지, 고덕이가 덕실덕실한 무덤 등의 표현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나는 조선에 온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현실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굳세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1917년 창작된 소설 무정의 일부다. 당대 현실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를 한번 말해보자. 자, 형식은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자, 이 부분은 작가가 학문의 의미는 이 작가는 교육으로 실행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공부를 하는 의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 어떤 백성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계몽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새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거는 뭔가 깨달았다는 뜻이겠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깨달은 데서 오는 그런 전율입니다. 배워서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형식은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누가 하나요? 이건 결국 지식인들인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고 새 처녀를 골고루 본다. 새 처녀는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자, 새로운 것을 얻는 깨달음이죠. 무엇을 아는 것은 우리 즐거운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쪽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새 처녀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 앞의 눈앞에 불길이 번쩍 하는 듯 하였다. 자, 깨달음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충격을 불빛이 번쩍하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래, 비유적으로 또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하였다. 자, 민족 계몽의 사명을 깨닫는 감동이 드러납니다. 자, 형식과 새 처녀는 교육을 통해 교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이인화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적 경향으로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도덕적 성향을 보면은 이론적이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냉소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향을 보면은 폐쇄적인 모습이죠. 또 현실적이고 또 이분은 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정적으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또 부족하죠. 또 그래서 소극적이고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선인들이 이런 몽매함에서 그 일본의 멸시와 그런 압박을 깨달으면서 그런 몽매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의 다음 부분에 나타난 식민현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생번이라 하여도 묘본은 온순한데다. 자, 우리나라 사람을 그 야만인에 비유했죠. 또 온순하다고 했고요. 그럼 거리에는 또 가는 곳마다 순사여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자, 이 부분은 한국인을 비하하고 있는 부분 되겠죠. 자, 바로 멸시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순사요는 순사와 헌병은 억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멸시받고 억압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고만은 내지의 각 회사 연락해가지고 여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일본인들이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만세운동,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또 보기에 나타난 나의 현실인식입니다.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없다. 자,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자, 이거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적극 행동을 못하고 깨어나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쉬운 점이죠. 자, 표독한 유인의 말하기 전략을 한번 보죠. 매우 한번 해보시려고. 자, 이거는 상대방의 관심 유도를 위해서 상대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으면 된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상대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죠. 이 촌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상대의 욕망,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자,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기대를 품게 하는 전략을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세전에 나오는 나 이인화와 태평천하에 나오는 윤직원의 현실 대응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세전의 이인화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 의지가 부족한 소극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천하의 윤직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개인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만세전을 본문 학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를 충분히 익히고 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 강의를 통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